네, 안녕하세요. 재테크왕 곤돌이의 곤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해볼 종목은 DS 단석이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DS 단석 주식 물리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근데 사실 DS 단석 같은 기업은 물려도 되는 주식이에요. 제가 두 번째 여기에 적어놨죠. DS 단석은 왜 물려도 되는 주식인가?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끝까지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DS 단석은 왜 물려도 되는 주식인가? 세 번째, DS 단석을 투자하면서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 요것들을 저희가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S 단석은 어떤 기업인가? 크게 보면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이오 디젤, 그 다음에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 관한 기업입니다. 요거 관해서 IR 자료를 제가 조금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게요. 바이오 디젤. 그, 보시면 바이오 디젤은 어떤 거냐면 이제 폐기름, 뭐 폐식용유 아니면 옥수수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기름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공하고 재활용, 재사용해서 다시 디젤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재활용된 디젤로 만들게 되면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연료에 비해서 한 40에서 6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적인 디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디젤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DS 단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이오 디젤 산업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물론 이게 2016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자료 전망치여서 연평균 성장률이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점점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이 성장률이 엄청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정책을 많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DS 단석 아까 폐배터리 말씀드렸죠. 납을 리사이클링 해서 이제 원재료로 추출해내는 그런 시장도 체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랑 그 다음에 이제 전구체, 양극재 이런 것들도 그 시장에 진출해서 그 기술을 개발해서 그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된 이제 산업들도 얘네가 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거냐면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이라 해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지,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DS 단석은 요게 다예요. 이게 맨날 뭐 바이오 들어가 있고 이게 어렵지만 이게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중요한 것만 볼게요. IR 자료. 우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중요 자료만 볼 거예요. 중요 자료 보면 네. 앞으로 이 DS 단석이 추구하는 산업, 바이오 에너지 아까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 리사이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얘네가 생산해 추구하는 산업이라든지 그런 계획들 같은 경우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몇만 톤 생산해내고 그다음에 리사이클 같은 경우도 LFP 그다음에 전구체 요런 2차 전지 쪽도 그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리사이클 같은 경우도 얘네가 뭐 해외 동남아시아랑 합작해서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 단석이라는 기업은 기업 분석해 보면 그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탄탄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추구하는 것도 명확하고 뚜렷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가시적으로 실적도 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거품인 회사는 아니라고 제가 봐줬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DS 단석은 그냥 친환경, 재활용, 재사용 관련된 사업은 다 DS 단석이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그 다음에 뭐 이제 재사용, 재활용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포커싱이 더욱더 맞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성장성이나 그다음에 이 기업이 추구하는 사업들은 그 이제 다가올 미래 산업에 걸맞는 이제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요 정도로만 어떤 기업인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DS 단석은 왜 물려도 되는 주식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업의 실적.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실적 어디서 보냐면 맞죠? 네이버 증권에서 DS 단석을 검색해서 쭉 내려서 보면 실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겠죠? 보면 자, 제가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실적 대비 기업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보는 법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 4,700억 정도예요. 1조 4,700억 정도. 자, 그런데 매출이 24년도 매출 같은 경우는 그 1조 3천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덩치가 1조 4천억 원 정도인데 매출이 1조 3천억 원 발생을 해요.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 발생을 하는 영역이고요. 그럼 매출액이랑 영업 그 시가총액이랑 거의 비슷하면 사실 이 시총 대비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잘 내는 편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봐도 계속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4년도 예상치까지 봤을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꾸준히 사실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친환경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대두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신규 상장하는 기업 중에 실적이 뭐 맞죠? 뻥튀기 되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DS 단석이라는 기업은 실적이 아주 잘 뒷받침되어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투자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퍼를 봤을 때도 지금 기준으로 25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뭐 앞으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퍼가 25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저렴한 부분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주가가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여러분들 물려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면 나중에는 이 산업과 수급이랑 이렇게 맞물렸을 때 실적이 뒷받침해주면 탄탄하게 기업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잘 올라가고 빠질 때 덜 빠지는 게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DS 단석은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물려도 괜찮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가 하고 있는 산업의 성장성. 아까 말씀드렸죠. 친환경적인 거, 재활용, 재사용. 그래서 바이오 디젤의 탄소 배출량은 일반 연료에 비해서 40%에서 60% 적게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디젤을 쓰면 쓸수록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탄소 배출권이랑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다 맞죠? 기업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도 되게 그 산업의 성장성이 있겠다라고 봐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법안의 발의라 해서 요게 어떤 거냐면 자 보시면 여기 에너지 열량 환산 기준에 바이오 디젤 추가. 즉 뭐냐면 경유에 바이오 디젤을 혼합하는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 비율.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바이오 디젤을 꼭 혼합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30년도까지 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정부가 에너지 열량 환산 기준에 바이오 디젤을 추가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이오 디젤을
혼합해서 안 쓰고 그냥 디젤을 경유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바이오 디젤을 혼합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환경적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 2022년도 뉴스거든요. 그래서 법안을 이제 개정을 입법을 예고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기사는 김성원 의원이 바이오 연료 확대 석유 사업법 개정안 발의라 해서 어떤 관점이냐면 실질적으로 이분은 해외 바이오 연료 시장이 열렸는데 국내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 지원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발굴과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석유 아까 그런 연료에 바이오 디젤을 더 확대하고 그런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할 때 있잖아요. 제일 안전빵은 뭐냐면 정부 정책이 있잖아요. 얘네가 뒷받침되면 크게 올라갑니다. 사실 얘네가 장땡이거든요. 요거는 테마나 이슈도 크게 먹을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탄소 배출량은 자동차 기차에 비해서 20배 정도 더 배출량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항공유가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항공기에 그 바이오 디젤을 섞은 바이오 항공유의 비중을 굉장히 높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법안들이 여기서 그 발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연기금의 수급이 지금 들어왔던 영역이거든요. 한번 보면 수급 같은 경우 DS 단석 여기에 보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 투신 사모는 최근에 이제 매도 상장 직후에 매도했다가 다시 조금씩 사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꾸준히 사실 주기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기금 수급이 예전보다는 이렇게 많이 중요도가 떨어지긴 했거든요. 지금은 사모 투신이 제일 수급의 파워가 셉니다. 그래도 연기금은 이제 자금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증된 시총도 크고 괜찮은 회사들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 같은 경우는 괜찮게 봐집니다. 그래서 수급도 괜찮다. 다시 정리해서 보면 DS 단석은 왜 물려도 되냐면 첫 번째 실적이 괜찮았죠. 그 다음에 회사가 하고 있는 산업의 성장성이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급도 괜찮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물려도 시간 지나면 회복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대신 세 번째 DS 단석 투자하면서 주의사항, 당연히 신규 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보호예수 물량이에요. 그래서 묶였던 주식들이 한꺼번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딱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는 DS 단석은 요거 그림판을 볼게요. 자, 보면 이거 너무 크다. DS 단석 같은 경우는 일단 3개월에 스톤브릿지에서 한 8% 정도 물량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같은 경우 물량이 대주주는 어차피 뺀다 치더라도 한 25% 정도 가까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요거를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얘네는 3개월, 6개월 물량을 조심을 해야 되겠다, 맞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요거 보호예수 물량 나온 뒤에 투자되면 훨씬 더 조금 좋을 수 있겠죠. 물론 이거 보호예수 물량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 보시면 어디 갔나? 얘네 스톤브릿지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해서 시세 차익 먹고 나오려고 이렇게 들어간 법인이거든요. 법인인 부분인 건데 얘네들이 나올 때 생각해보면 주가가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엑시트 할 때 주가가 높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주가가 높은 게 좋겠죠. 그러니 얘네 입장에서는 주가를 띄운 다음에 엑시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개월, 6개월 보호예수 물량 나오고 나서 들어가야지 할 때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빵으로 보면 그래도 내가 확실하게 보호예수 물량 나오고 들어가야지 라고 해서 투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의 주주들 같은 경우는 굳이 손절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보호예수 물량 나오기 전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주의사항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유통 주식 수가 적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유통 주식 수를 보면 아까 보면 140만 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4%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75% 정도는 76% 정도는 다 묶여 있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유통 주식 수가 적다라는 말은 뭐냐면 얘가 품절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주체가 당연히 스톤브릿지 얘네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컨트롤할 수 있게 물량을 들고 있어야 주가 띄운 다음에 얘네가 높은 가격에 엑시트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밑에서 사모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장점은 품절주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요걸 또 장점으로 보면 무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무상증자. 그냥 기본 자체로 그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무상증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한 주당 가격도 높아요. 주당 가격도 높다. 높기 때문에 얘네는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슈로 잘 체크해보자. 네, 이거 3번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신규 상장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그래서 보통 신규 상장 주식들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지만 떨어지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DS 단석도 지금 뭐 아직은 떨어진다 올라간다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우리 종목 중에서 알맥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네, 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던데 얘네 같은 경우 상장하고 조금 올라가다가 쭉 빠져서 계속 가잖아요. 밑으로 지금은 조금 횡보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얘네 기업 가치에 대비하면 주가가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주식은 사실 조금 지나고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DS 단석 주식을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이 주식을 계속 가져가야 될지, 물려도 괜찮은지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기업이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 저평가 그 실적이 꾸준히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물려도 괜찮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이거 기업 분석 영상 찍을 때는 진짜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찍거든요. 왜냐면 이 영상 보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팔아야지 생각하다가도 홀딩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영상이 물론 구독자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투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영상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찍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제가 찍은 영상들 거의 다 뭐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파두. 여러분들 솔직히 파두 제 영상 댓글에 안티 다셨던 분들은 진짜 제 이 영상에 사과 댓글 다 다셔야 돼요. 진짜 제가 파두 남들 다 욕할 때 제가 파두 엄청 지지하면서 진짜 거의 주가 제일 저점에서 이거 괜찮다 사도 된다 했는데 파두 어떻습니까? 맞죠? 결과 시간 더 지나보세요. 파두가 어떤 주가로 평가받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으로 평가받는지 이미 공모가 근처까지 많이 왔단 말이에요. 파두 네 괜찮았죠. 그리고 VT도 네 제가 추가 매수를 했죠. 이 회사도 괜찮습니다. VT 같은 경우도 더구전자 네 오늘 재미 쏠쏠하게 봤는데 네 더구전자 회사도 최근에 올린 거 중에서 괜찮았고요.
그리고 뭐 저는 수익 보고 그거 했는데 카페24 같은 경우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카페24 같은 경우는 회사 괜찮아요. 오늘 크게 하락했는데 페이크예요, 페이크. 네. 네, 그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 이대로 무너질 주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괜찮았죠. 그리고 저는 사면 안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지 말라고 하거든요. 알맥 이런 애들도 괜찮아요. 사실 알맥도 괜찮고 제가 사면 안 된다 했던 거 TS 트릴리온 이거 잘 모르겠다 했잖아요. 얘네가 이제 유증 납입할 수 있을지 삼자 배정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거 했고 이거 말고는 제가 그렇게 안 좋게 올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있었죠? 성희 라이텍 있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 BM 있었잖아요. 맞잖아요. 뭐 다 사실 찍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다 잘 가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고민하면서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DS 단서 네 건돌이가 또 분석한 네 기업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물론 신규 상장주라는 조금 변수가 있긴 하지만 회사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잘 못 기다리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주식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를 봐야 돼요. 이 애가 뭐 하는 기업이고 어떤 그 성장성이 있는지 이걸 탑픽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빨리 수익 내자. 빨리 수익이 어떻게 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DS 단서 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손실이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또 팔로우 하면서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